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지난 17일 밤에 이어 18일 아침에도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미국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내용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17일 밤에 이어 18일 아침에는 동해상을 향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7일 밤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도발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합참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아침 8시 24분이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이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참본부는 이 미사일은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ICBM급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달 만입니다. 합참은 미군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 간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까지 완료하겠다던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는 아직 최종 검증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17일 밤 10시 40분쯤에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57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사거리는 17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잠수함인 미주리함의 위치와 발사 지점인 평양 간 거리에 해당합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틀간 벌인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방력을 과시해 주민 결석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2시간 만인 18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통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미 핵협의 그룹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과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ICBM은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돼서 6000km 상공까지 올라가 1000km 거리의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73분으로 파악됩니다.
비행 시간과 고도, 거리 모두 지난 7월 화성 18형 시험 발사 때와 비슷합니다. 이 미사일을 30-40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는 15,000km 정도 추정됩니다. 미국의 하와이, LA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2017년 ICBM급인 화성 14형 발사 때부터 줄곧 사거리를 1000km 정도로 제한해 왔습니다. 사거리가 45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일본 열도로 넘겨가며 쏜 것과 대조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화성 18형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를 주입하기가 쉽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 단계가 높아질수록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북한이 엊그제 18일과 17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하와이와 LA는 물론 미국 본토 등 어디든지 때릴 수 있는 ICBM급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 부족과 기아 사태의 확산,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 탈출하려는 민심 이탈 현상 등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까지 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만만하던 문재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해도 씨도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배로 킹백을 해오면 감당할 수도 없죠. 문재인의 설레발에 허술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한미 군사 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오히려 더 확대 강화되면서 한미일 3국이 전보다 더 똘똘 뭉쳐 연합방위 체제화돼 가고 있죠. 심지어 세 나라가 육해 공군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입체 연합작전 훈련까지 하죠. 제한 없이 군사정보 기술을 공유하죠. 아마 이거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 들리는 얘기로는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뒤 극심해진 식량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식량기구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금년 식량 부족분이 1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농업정책 실패 등으로 식량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답니다. 북한은 코로나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제외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해오던 외화 벌이가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철수한 해외 공간이 7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짜 술, 담배, 마약 등을 유통시켜 불법 자금을 마련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어렵게 됐답니다. 희망도 없고 낙이 없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한국의 TV와 라디오, USB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 유행, 말투, 생활 등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분위기가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 가혹한 수법을 다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뺑뺑 다 돌아봐야 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만 천지지만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고 골치를 썩이고 있는 데다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들이 심장질환으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자신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2배 이상의 몸무게와 고혈압, 당뇨병, 가끔 폭음, 폭주, 끊을 수 없는 줄담배 등 건강에 적신호가 울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10살짜리 딸을 후계자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저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불안, 공포, 초조한 심리 상태에 몰려 있어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에 300만 불씩이나 하는 미사일을 불꽃놀이 하듯 쏘아대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지금 극도의 불안신경증 환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모든 국민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